저는 지난 3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마음속에 남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성실히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애쓰는데도 근본적인 호전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환자들의 일상, 특히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밥입니다. 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정서이며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밥은 그 조리 방식과 보관,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바로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데 매번 밥을 짓기가 귀찮아서 한 번에 밥을 해놓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습니다. 어차피 쌀은 같으니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갑게 식힌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워 먹을 경우 혈당 지수가 신선하게 지은 밥보다 무려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밥이 식는 과정에서 생성된 저항성 전분이 전자레인지라는 강한 여론에 의해 변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밥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문제를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에서 자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로 복합적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셨지만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해마다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내를 잃고 난 뒤 매번 밥을 새로 짓기 번거로워서 냉동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원인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밥 한 그릇의 조리 방식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밥 한 그릇의 질이 곧 건강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쌀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며 어떤 방식으로 다시 데우는지에 따라 혈당, 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올바른 방식으로 밥을 지어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의 차이가 만들어낸 뚜렷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밥을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어 보십시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 지수가 31% 감소합니다. 둘째, 쌀만으로 밥을 짓기보다 귀리를 5에서 10% 정도 섞어 보십시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실제로 귀리를 섞은 밥은 혈당 상승 속도를 43%까지 완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밥을 다 지은 후에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뿌려 섞어 드십시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일부 당뇨약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보입니다.
넷째, 밥을 지은 후 30분 이상 충분히 식힌 다음 전자레인지가 아닌 찜기나 팬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다시 데워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오히려 18% 증가하여 혈당 조절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의 건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 3주 만에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화되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된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가 거창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단지 밥 짓는 방법 하나를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방식을 바꿔 보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 짓는 방식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답은 전분의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쌀을 비롯한 곡물의 주성분은 전분이며 전분은 다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뉩니다. 밥을 갓 지었을 때는 이 전분이 수분을 머금고 부드럽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분이 굳어지고 일부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밥을 다시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데웠을 때입니다. 강한 열과 짧은 시간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전분의 구조를 다시 깨뜨려 변성 전분을 만들어냅니다. 변성 전분은 저항성 전분과 달리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불필요한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즉, 같은 쌀로 만든 밥이라도 보관과 재가열 과정에 따라 전혀 다른 대사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2022년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신선한 밥,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한 밥, 냉동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을 각각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신선한 밥의 혈당지수 GI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반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했을 때는 혈당지수가 무려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나 컨디션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 확인된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환자의 상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67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자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고 약을 하루 3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복 혈당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결국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번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밥을 짓는 방식부터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식초를 한 스푼 넣고 귀리를 섞고 밥을 완전히 식힌 후 찜기에서 다시 데워 드시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혈당이 평균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전분 구조의 변화가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완화했고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강황의 커큐민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면서 전신대사가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밥을 다르게 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는 직관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72세 정순옥 할머니는 8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당화혈색소가 늘 8%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짓는 방법을 바꾸고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습니다. 수치조차 믿기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약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밥을 찍고 먹는지가 결국 몸속 호르몬과 대사를 움직이는 양리학적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겹쳐 하루에 7알의 약을 드시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밥 짓는 습관을 교정하고 2개월이 지나자 약이 4알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3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의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의료계와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당뇨 환자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환자가 밥 짓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약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의료 시스템의 거대한 수익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광고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주요 건강 프로그램 광고의 상당 부분을 제약사와 식품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합니다. 환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수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밥 짓는 방법 하나가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보신다면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의학적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밥 짓는 방법이 병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사회적 환경에서 찾습니다. 먼저 환자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아왔습니다. 3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도 혈압은 늘 150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밥 짓는 습관을 바꾸신 후 단 6주 만에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른 변화였습니다. 약을 줄여도 혈압은 1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환자분은 매일 아침 눈 뜨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수치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2세 정순옥 할머니 역시 인상 깊은 사례입니다. 8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당화혈색소가 8%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방식을 바꾸고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특별한 운동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조절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내 몸을 괴롭히던 수치가 갑자기 순해졌다는 체험이었습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히 의료계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하루에 7알의 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짓는 방법을 바꾸고 2달이 지나자 약이 4알로 줄었고 6개월 뒤에는 3알로 더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늘리거나 바꾸는 이야기만 들었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의 구조 속에서는 약을 줄인다는 개념이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완전한 건강보다는 질환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더 많은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그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질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많은 경우 환자의 수치를 악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매일 반복되는 밥 한 그릇의 방식이 몸의 균형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을 방송이나 대중매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국의 건강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 부분은 제약사와 식품회사의 광고에서 나옵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 광고 수익의 67% 이상이 제약사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의 매출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밥 짓는 방법 하나로 약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는 방송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중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91.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약을 통한 수치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습관의 개선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약 얘기만 할 줄 알았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의사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생활 속의 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밥을 짓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슐린 반응이 달라지고 혈관의 건강이 바뀌며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밥 한 그릇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이런 정보를 전하기보다 약을 처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저는 이 구조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밥 짓는 습관을 바꾸신다면 단 몇 주 만에 혈당과 혈압, 체중,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밥 짓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 과학적 근거와 환자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생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먼저 밥 짓는 레시피의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 1스푼 쌀을 씻고 물을 맞출 때 천연 발효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큰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 주십시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쌀 전분의 소화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합성 식초보다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귀리 섞기 쌀만으로 밥을 짓지 마시고 쌀 양의 510% 정도를 귀리로 대체해 보십시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쌀 한 컵 기준으로는 귀리 한 큰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강황 1티스푼 밥이 완전히 다 지어진 후 강황 가루를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 고루 섞어 주십시오.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밥 짓는 중간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식히기와 재가열. 밥을 갓 지은 후 뚜껑을 열어 최소 30분 이상 식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그 후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나 팬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데워 드십시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하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 강화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 밥을 지으시면 여러분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약국이자 치료실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한 번의 결심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은 규칙들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첫째, 식탁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반찬보다 밥의 질을 먼저 챙기십시오. 반찬은 일시적으로 바뀌더라도 밥은 매 끼니 빠지지 않습니다. 밥이 건강해야 식탁 전체가 건강합니다. 둘째,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혼자만 하는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밥을 짓고 먹으면 지속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혈당계나 혈압계를 사용해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강해집니다. 내 몸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은 습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에서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습관이 노력이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짓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돌보는 의식입니다. 일본의 연구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음식과 물의 분자 구조에 감사하는 마음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 말이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회복력을 높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몸의 반응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3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은 최고의 약이다.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밥 한 그릇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었을 때 병은 자리를 잡고 다시 기억했을 때 몸은 치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밥 짓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식초 1스푼, 귀리 1숟가락,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 이 간단한 4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면역력,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조언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의사의 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식탁이 달라지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주변에 알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